증인 상대가 시비를 쳐도 이 문제는 이미 의원이 6개월 보다 강력하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좀 전달을 해주시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해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반응이라면 저는 지체 없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 주실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이 부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국회 요구사항을 전달해 주시고 4시 반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십니다. 끝내 불출석이 결과된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둘이 합쳐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정권을 교체하자. 네,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도원 결의에 나선 손학규 전 더민주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과연 뜻대로 될까요? 한편 새누리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지키기에 이제는 포기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 고발하기로 여당 야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서울뉴스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춤하는 것 같더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바뀌었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래 그 사실 뭐 100% 친박도 아니고 네. 또 청와대 의사를 존중하지만 그 흔히 말하는 강경 친박처럼 그쪽 의사를 무조건 따르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네. 자기 주관도 나름대로 있는 분이고 그런데다가 지난 국감 내내 우병우 건 또 최순실 건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사실 국민들한테 모양 구겨가면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막아줬더니 밖에서 다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언론의 취재 또 각종 제보들이 나와가지고 뭐 의혹들이 계속 생성되니까 그 당으로서는 사실 허탈하죠. 네. 뭐 그 국민들한테 욕 들어가면서까지 막아줬는데 딴 데서 보물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의혹은 계속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지만 그렇게 막아선 당도 국민들로부터 같이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어젠가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야당보다도 이제 뒤져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제 임기 끝나면 물러나면 되지만은 당은 당이 주도해가지고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당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국정 뒷받침도 안 되지만은 대선을 지금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반전시켜가지고 이 재창출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도. 여론을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할 때는 또 일정 부분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고 이런 조치들이 그런 조짐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와 교감이 있지는 않았겠죠? 우병우 수석 고발하기로 여야가 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완전 교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네. 여권 주류 내에 뭐 비박이야 원래 우수석 사퇴를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여권 주류 내에 두 갈래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병우 수석을 이번 기회에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좀 대통령 뜻이 그러니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두 갈래 주류 친박 내부에도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범친박입니다만은 근데 어저께 대통령 언급이 어저께 이제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런 입장에 선 거죠. 아, 근데 저는 교감이 없이 이렇게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우병우 수석을 여야가 합의해서 고발한다. 그럼 새누리당이 정말 완전히 확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뭔가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제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아직 교감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새누리당이? 지금 그 전에도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그 모션이면은
우병우도 이제 정리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한 두세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 지나도 뭐 그전이 굳건하고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속단이 좀 이를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기는 정권 말기고 정권 말기 그 지켜가는 힘 중에 하나가 사정 권력인데 네. 그걸 움켜쥐고 통제하고 장악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우병우 수석인데 네. 우병우 수석을 내보냈을 때 그 사정 권력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청와대도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근데 겁니다. 교감이 없었다면은 이거 정진석 원내대표 이거 거의 모험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니, 완전 교감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무수석도 지금 우병우 수석이 터니 자기가 어떻게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간접적인 아까지만 여권 주륜에 두 갈래 시각이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네. 어느 일부 언론에 보면 우병우 수석 금명간 조만간 교체한다라고 보도가 크게 됐었잖아요, 어느 신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당장 청와대는 부인했습니다만은 바로만 여권 핵심부 내에서도 두 갈래 시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한 거는 또 무조건 강력하게 나갔다고만 또 볼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야당과 타협을 한 거죠. 원래 이제 오늘 불출석하게 되면 야당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는데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행 명령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고발을 하는 대신에 지금 민주당과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고발을 하는 대신에 동행 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고별하는 그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동행 명령권이 더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행 명령장이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 입장에서는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센 거예요? 동행 명령장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강제 국회 차원의 강제성을 하는 건데 그다음 그냥 바로 고발을 해버리면 바로 검찰에 그걸 넘겨버리는 거기라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국회 불출석한 거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그런 경우에 강하게 이렇게 처벌까지 각오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 동행명령자보다 국회 내에서의 위력은 약하다라고. 동행 명령권이 더 강한 거라고 생각하신?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동행 명령권이 더 강한 거라고 얘기하네요. 이제 국회에서 고발을 하기 위한 근거는 정인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거거든요. 네. 확인되면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 확인이라는 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서 난 못 나가겠습니다. 하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딱 제시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냥 고발하는 것보다 동행명령장 들고 가가지고 TV 카메라들 다 지켜보는 데서 청와대가 그걸 딱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청와대로서는 훨씬 더 부담스럽죠. 네, 불통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미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박지원 제 원내대표는 고발을 하기 전에 그것도 한 번 더 하자. 그 쇼잉을 한 번 더 하자고 그랬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차피 뭐 말을 들어보니까 나올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쇼 하지 말고 바로 고발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봐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봐준 청와대를.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은 하고 그 고발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행명령장까지 가서 고발을 하는 거 하냐, 그냥 바로 고발을 하냐인데 동행명령장까지 했을 땐 분명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딱 못 박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상호 더민주 어떻게 보면 지금 김광덕 본부장 얘기로는 얘기를 잘 들으면 봐준 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봐줬다기보다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접점을 찾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도 이거 계산상으로는 동행명령권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취하는데 그냥 바로 고발하니까 아주 가볍게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처벌상. 그죠? 부담이 좀 약해야 되는 거죠. 봐줬다기보다도 우상호 대표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법적인 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잘 모르고 착각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차피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안 나오겠다는 거 확인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도 동행명령권 한번 쇼잉하는 게 박지원 원내대표 이야기가 맞는 거죠.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그렇죠. 훨씬 크죠. 그리고 그것도 거부하면은 5년 이하 징역이 더 세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죠? 그러니까 형은 똑같습니다. 5년 똑같습니까? 이하인데 5년 이하는 벌금형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경우는 벌금형 다른 게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이 불출석했을 때 고발당한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땐 대개 이제 벌금형 정도로 머물렀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은 아마도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형 맞을 거냐. 아니면 청와대 이제 국회 나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할 거냐. 후자가 그래도 더 부담된다. 차라리 고발당하고 벌금을 맞는 게 낫겠다. 아마 그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네. 최순실 씨 그 딸 그 뭐 이대 뭐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도 이대 학점도 문제고 입학할 때도 문제고 오늘 뭐 최근에 뭐 나온 거니까 국가대표 선정에 있어서도 또 뭐 누구의 힘이 뭐 있었다 그런 기사를 좀 오늘 잠깐 봤었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딸이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미르재단에 돈 들어간 게 뭐 독일 뭐 어디에 투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올림픽 그 금메달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한 어떤 뭐 작전이었다 해가지고 또 뭐 오늘 엄청난 오늘 기사들이 딸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오늘 여러 새로 가지. 나온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에 새로 나온 얘기는 뭐냐하면 자기가 삼성 소속 선수다라고. 네, 근데 삼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삼성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고, 근데 삼성에서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네.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이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고 그 위에 비선 실세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완전히 절연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영어로 썼어요. has been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 완료를 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식으로 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되게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최순실 씨 의혹이 이제 모녀의 의혹이 가장 불거진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 딸의 이제 뭐 이화여대 특혜 입학 또는 학점 특혜 논란 이것이 이제 그것도 굉장히 국민 정서를 안 좋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소위 페이퍼 컴퍼니 직원도 사실상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 3개 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더 블루 K라든가 거기에다가 이제 비렉 스포츠라든가 이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그 재단 K스포츠 재단 등에서 저기서 사업을 따내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 돈이 거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의혹이 그러니까 결국에 분명하게 그 돈이 흘러간 일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 페이퍼 컴퍼니가 사실상 그건 문서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면서 최순실 의혹이 굉장히 증폭이 됐다. 네, 페이퍼 컴퍼니는 이건 진짜 정부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국세청도 했는데 대통령이 최측근이 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그것도 기업들 돈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 보면서 답답합니다. 네. 참 부패의 전형인 것 같아요. 부패의 전형이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 안 하셨겠지만은 지난 2월엔가 대기업 그 총수들 모인 자리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문화체육적으로 기업에서 많이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기업들은 오늘 어제 저기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고서 기업들은 저기 대통령의 큰 신호다. 뜻이 관심사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뒤에 한 작업을 쭉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미래재단 출범시키고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올 1월에 또 그 스포츠 쪽으로 해가지고 그 K스포츠 출범시키고 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의 돈이 그 기업들이 낸 돈이 그 최순실 씨 그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회사로 간 정황은 아직 발견이 안 됐죠. 간 거로 확인된 건 없는데 그렇게 시도한 흔적들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직 간 거는 나오진 않았고. 간 거지 확인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네요. 돈이 어저께 안 갔다면. 대통령이 결국에 수사 지시를 한 거는 워낙 그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딸의 그 특혜 입학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확산이 되니까 더 이상 최순실 씨 의혹은 덮거나 더 이상 변호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지지율도 아주 최순실 씨 의혹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된 거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렇게 와요. 공식 라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의 공식 참모들 그런 의혹들도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거 역대 대통령 보면은 아들들이라든가 옛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측근이 구속되는 게 있는데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런 비선 실세, 오히려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비선 실세들이 무슨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뭐 상당히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이런 내용일 경우는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현 집권 세력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게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들어가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내놓고 뭐 나중에는 다 뭐 저 위에서 시켜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지금 대기업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취지는 좋은 취지로 해서 공익재단으로 설립했는데 그 돈이
결국 딴 데로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이름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을 그쪽으로 빼돌리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작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정황이 쭉 드러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 공직자도 아니고 무슨 국민에 선출한 사람도 아니고 국민 앞에 한번 얼굴도 보이는 사람이 적이 없는데 소문만 나돌던 사람인데 그런 그 대통령을 호가호위해 가지고 그렇게 힘을 행사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부패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분들의 행태 또 말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너무 끌고 놓는 대통령 연설문을 뭐 고쳤다 뭐 이런 또 진술도 나와가지고 제3자의 진술도 나와서 지금 황당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그것도 철저히 밝혀야죠. 김광대 국무장 말씀하셨지만은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공직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실망 끼치는 것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빨리 국민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제 부득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연설 청와대 출입기자 했잖아요. 그죠? 네. 연설문 고치는 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물론 이게 아니, 사실이라면 아니 그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연히 사실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그래요. 자꾸. 오늘 그런 그 의혹이 그런 진술이 오늘 나왔잖아요. 청와대 제가. 비서실장 오늘 국회 답변에는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부인했는데 진짜로 있었다면 봉건 시대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근데 하여튼 사실이 아니기를 우리도 청와대 출입 기자 해봤습니다만은 그 공식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서 만들잖아요. 공식적으로 연설 여러- 비서관이죠? 비서관. 네. 그래서 연설 비서관이 만드는데 거기에 중간에 뭐 의견을 낸 적이 몇 번 있어서 아마 어디 가서 자랑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어떤 없기를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어도 안 되죠. 예. 그죠?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만든 연설문 초안을 바깥으로 보내줘가지고 아무 손봐달라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또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쪽하고 연결되는 루트가 있으면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말씀하시면은 좀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거다 해서 뭐 그런 자료는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연설 그 작성 시스템 안에서 걸러져야 되거든요. 안 걸러지고 바로 대통령 책상 위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읽으시면 네. 그때 문제가 생기는 아, 겁니다. 이걸 그 제3자에게 또 지인한테 또 자랑하는 바람에 이게 터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면 그분이 거짓말했다든가. 그죠? 이것도 참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뽑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권위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국민들이 자기 자존심 상하거든요. 창피하고 좀 죽겠죠, 사실. 지금 뭐 조금만 뭐 어디 포장마차를 하면 전부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웬만하면 이거 의혹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도 얘기가 떠드니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손학규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도대체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10년 동안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힘을 합쳐서. 쉽게 개헌하자는 얘기죠. 개헌하자는 얘기. 그래서 개헌을 고리로 하자는 거는 손학규 전 대표의 생각이고 안철수 대표는 개헌을 꼭 고리로 하자는 생각은 아닌데 분명한 거는 어떤 거냐. 내년에는 야권이 집권했으면 최대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론에 의해서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손잡고 한번 해보자. 그럼 10년 이상 가는 정권 교체를 해보자는 말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하는 저기 겁니까? MB 대통령 대선 운동할 때도 이번에 오빠가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오빠 먼저 또 뭐 이렇게 누이 먼저 또 그다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헌법 체제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이해찬 총리한테 권한을 대폭 줘가지고 사실상 그 책임 총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자는 구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되려면 제3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존의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 이 양축을 무너뜨릴 정도로 힘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철수, 손학규 두 사람 손잡아지고는 안 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양축에서 그 배제돼 있는 사람들, 양축에 도전하기가 전망이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쪽 제3지대를 모여가지고 힘을 왕창 모아야 되는데 둘이서 벌써 먼저 대통령, 총리 나눠 가져버리면 누가 이게 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끌어모을 수 있는 큰 틀에 말 그대로 빅텐트를 만드는 구상을 손학규, 안철수 이 두 분이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두 분의 정치적 장래에도 이제 직결되는 그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정권 다 주겠다. 이거는 굉장한 실수 멘트였다. 그러면은 지금의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었다고 비판한 게 사실상 맞았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